반갑습니다. 네. 인사는 좀 해줘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반가워요. 여기서부터 써야지. 네. 오늘부터 총 8회에 걸쳐서 요 일요일날 4시부터 6시까지 기하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를 왜, 선생님 반의 학생들도 있지만, 기하를 왜 이제 내가 직접 수업을 하냐면, 왠지 알죠? 수능에? 그러니까 지금 선택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죠. 네. 지금 3학년이랑 2학년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건데, 현재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개편이 1년 유예가 되면서 기하가 아예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아래 학년들,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기는 해요. 아마 대부분 미적분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학교들마다 선택되는 걸 봐도 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별로 그냥 기하를 선택하는 반들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그래도 조금 되는 편인데 진짜 선택권을 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8명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등급이 산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수능 보게 되면 미적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대입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게 수임 때 같은 경우에 수시 모집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또 이제 선생님은 학력고사 세대 아닌가 이런 얘기하면 진짜 네, 큰일 나요. 선생님도 수능을 봤는데 선생님 때는 한 수시 모집이 3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으로 가는 게 70% 정도 되니까 사실은 수시를 생각하지 않고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70%가 넘는 인원들이 이제 그 수시 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내신에도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수능에 실제로 기하가 나오진 않지만 여기 모여있는 고3 학생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기하 시험을 일부 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와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유는 다양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과목이 나오면 기하가 어떨까요, 시험이? 너네라면 어떻게 내겠니? 니들이 선생님이야. 쉽게 내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보다 한 학년 위에, 그러니까 지금 20살이 된 애들까지는 기하백서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 어려운 과목이니까. 그래서 원래 기백은 2문제는 빼고 수능에서 푸는 거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보다는 여러분들 상황이 조금 더 좋긴 해요. 조금 어려운 걸 안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내신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얘가 등급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준다면은 실제로 나중에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썼을 때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오케이?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부분에만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충분한 연습이 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 세쌍둥이 교재는요,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개념형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유형형 교재가 있고요. 쌤하고는 거의 대부분 요 개념형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고 유형편 교재에서 나오게 되는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담당쌤이랑 같이 해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좋으면 나한테 와도 돼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오니까 내가 또 서운하고 그러면은 이 수업을 들은 애 중에서 우리 반에 지금 1명밖에 없으니까 얘한테만 맨날 화를 내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질문을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반이 섞였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서로 지금 다 다른 반이라서 뻘쭘하니까 대답도 안 하거든? 그럼 내가 앞에서 미쳐요. 그럼 주로 남학생들이 혼나요. 이유는 성별이 남자라서 그래요. 여자애들은 안 혼내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막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여학생들이 또 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겠죠? 그럼 또 누가 혼나? 그러니까 네가 더 열심히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대답하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요 개념편 교재, 컬러로 만들어진 교재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2차 곡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2차 곡선은요, 여러분, 크게 3개를 배울 겁니다. 뭐 배울 거냐면, 첫 번째로 오늘 포물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는 녀석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쌍곡선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녀석을 배울 거예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 중에서 그나마 들어본 이름이 뭐 같아? 그래? 너 어디서 들어봤니? 네, 편집해야 돼. 이거 어디서 들었어? 너무 뭐라 하지 맙시다. 그래서 열심히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막 몰아쳐가지고 너 이 새끼 어디서 그런 거 하면은 얘가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는 요거 같은데. 타원 아닌가, 타원? 타원이 뭔지 알잖아. 약간 찌그러져 있는 원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포물선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듣긴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을까? 이차 함수가 포물선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2차 곡선이라고 붙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2차 함수면 함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함수가 아니니까 함수라는 이름을 못 쓰는 거야. 왜냐면 대표적으로 원이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죠? 이렇게 했을 때 부정 그냥 거의 뭐 주입식 교육이죠. 저 정도면은. 자, 그래서 함수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2차 곡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듯이 원이 함수가 아니라 그냥 도형으로만 이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함수가 아닌 특성을 가지게 되는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출발할 거냐면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할 건데 그럼 그 전에 이제 타원 배우기 전에 원이라는 걸 배웠다 했죠. 맞습니까? 원이 뭐예요? 그쵸. 진짜 좋은 대답이에요. 최악의 대답은 동그라미라고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원이 뭐니 그랬더니 동그라미래. 그 동그라미 뭐니 물어봤더니 원이래요. 미쳐요. 걔랑 얘기하면 끝나질 않아. 비슷한 애들이 이제 방정식의 해가 뭐니 그러면 근이요 이래요. 근이 뭐니 그러면 해래요. 근데 너무 잘 얘기했어요. 우리가 원을 뭘 이용해서 그려요? 컴퍼스. 컴퍼스 이용해서 그리지. 컴퍼스는 좋은 거 사야 돼요. 컴퍼스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뭐야? 제대로 있고. 음. 뭐라고? 고정이 잘 되는 거. 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요새 그 컴퍼스 사러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컴퍼스가 이제 그냥 이렇게 나무 막대기처럼 생겨가지고 헐렁헐렁한 애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나사 달려가지고 딱 이제 고정시켜줄 수 있는 녀석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 비싼 걸 안 사줬어. 싼 걸 사준 거야. 근데 내가 초딩 때 그 열심히 이렇게 딱 그리는데 진짜 열받아요. 숙제가 끝나질 않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컴퍼스 좋은 거 갖다가 딱 고정해가지고 이게 한쪽에 바늘이 있고 한쪽에 펜이 있으니까 바늘이 있는 데를 종이에다 고정을 시키고 빙글 돌리면 뭐가 만들어져? 원이 만들어지잖아. 그게 아까 그 지원이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 한 정점으로부터 고정되어 있는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갖다가 모아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다?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원이라는 게 정의가 그런 거야. 그런 것처럼 포물선에도 정의가 있고 타원에도 정의가 있고 쌍곡선에도 정의가 있어요.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들 거다라는 걸. 오케이? 그래서 2차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몇 번 물어볼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이 정의요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2차 곡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맞아요. 저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왜냐면 대답 안 하면 계속 물어볼 거거든. 2차 곡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정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정의시켜 볼게요. 포물선의 정의. 자,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데 선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점이 하나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한 정점과 하나의 직선에 대하여 점이 하나가 있고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점과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다 같은 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포물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까 원은 어떻게 정의한다고?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원이라고 한다 그랬지. 맞습니까? 포물선은 뭐라고요? 점 하나하고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점과 직선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물론 이 포물선의 정의라는 걸 생각할 때 반드시 좌표 평면에다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일반적인 평면에 점이 하나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조금 특별한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직선 하나가 있어. 직선 이름을
L이라고 붙여놓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정되는 어떤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F라고 이름을 붙여놓을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평면 위에 있는 점들 중 여기는 고정된 F라는 점하고 L이라는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점이 여기 하나가 있어. 그럼 이 점에서부터 F라는 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니? 항상 기준은 뭐냐면 최반거리, 제일 짧은데. 그러니까 이 직선까지 제일 짧게 가려면 저 직선에 뭐하게 가야 될 거야? 수직하게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수직하게 이렇게 갔을 때 이만큼의 거리하고 이만큼의 거리가 같으면 이 포물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같지 않으면 포물선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일부러 그림을 여기 선분의 길이하고 여기 선분의 길이가 같게 만들었거든? 그 얘기는 누구도 포함이 된다? 여기는 요 원점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다 갖다가 모아 봤더니 이렇게 생긴 어떤 2차 곡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형이 하나 만들어져.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x 하나에 y가 두 개가 붙어버리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포물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어떻게 발생된 건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차 곡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는 고정된 점 하나, 고정된 직선 하나. 그 둘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다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일 건데요. 저 F라는 점 있죠? F. F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가 초점이라고 부를게요. 고정되어 있는 그 정점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L이라는 직선 있죠? 맞습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준선, 약간 기준선 같은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F를 지나면서 L의 수직인 직선. F라는 점을 지나면서 L의 수직인 직선은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여기는 요 X축이겠죠. 맞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포물선의 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요 선이 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축과 다시 포물선이 만나는 점. 그럼 축이라고 하는 건 노란색이고 포물선은 파란색이니까 얘네가 여기는 요 점에서 만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포물선은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그 포물선의 어떤 재료들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용어가 축이나 꼭지점 같은 용어들인데 축이랑 꼭지점 어디서 많이 나왔니?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갖다 그려놓으면 이게 뭐야? 꼭지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선이 축이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포물선 이야기할 때 2차 함수하고 저 녀석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고정되어 있는 초점과 준선에 대해서 준선이 반드시 지금처럼 X축에 수직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좌표평면상에 준선이 있는데 준선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Y축에 수직하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요 Y축 위에 초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초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두 다 갖다가 모아봤더니 그 녀석의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요 점은 까지 거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것들을 모두 모아놨겠지. 이렇게 생긴 것도 뭐가 돼? 포물선이야. 이번에는 뭐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함수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뭐냐면 결국에 2차 함수인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포물선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2차 함수뿐만 아니라 함수가 아닌 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 어떤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포물선의 정의.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2차 곡선에서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재료가 뭐가 필요하다? 점이랑 직선. 그 다음에 그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것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뭐가 된다? 포물선이 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이게 포물선이 아무리 정의가 중요해도 정의대로만 하진 않고 뭐 수학이니까 식이 필요할 거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그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고 얘기는 못해요.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게 조건을 두는 거야. 초점이 P, 0. 그 다음에 준선 L인데 x equal P 라고 설정되어 있는 초점이 P, 0고 준선이 x equal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좌표 평면에 이번에는 좌표를 정확히 준 거야. F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P, 0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선이 하나 있는 거야. 이게 x equal P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준선이랑 초점이 좌우 대칭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포물선이 여기는 원점을 지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 그리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포물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은, 다시 말해 모든 점들은 항상 뭐가 같을 거냐면 F까지의 거리하고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애들을 다 갖다가 모아놨을 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의 방정식이,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인데, 여러분 아까 했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원의 방정식 있잖아요. 중심이 뭐 예를 들어 1,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르는 거리가 1인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퀄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죠? 맞아요? 네. 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찾는 방법이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자취의 방정식. 그 P라는 점이 이동되어 가는 궤적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 위에 있는 그 P라는 점은 뭔진 모르겠는데 좌표 평면의 점이니까 X하고 Y로 표현되겠지. 그 점들의 X하고 Y가 가지는 관계를 찾은 게 이만큼인 거고,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할 거냐면 이 P라는 점에서 1,3까지 이르는 거리가 항상 뭐로 일정해? 1로 일정하잖아.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루트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1이니까 여기다 양변 다시 갖다가 제곱해서 루트를 날려주고 만들어진 식이 얘가 될 거라고. 이해돼요? 그게 그 도형의 방정식을 찾는 거야. 정의가 정해져 있다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냐면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겠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이 P, 다시 말해 x, y니까 x하고 y가 갖는 관계를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 선분 PF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선분 PF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선분 PF의 길이는 루트 X에서 P를 갖다 뺀 것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에서 0 빼니까 그대로 Y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놓은 거니까 수선의 발 갖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어떤 좌표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 Y좌표가 그대로 고정되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H라고 했을 때 H라는 점의 좌표는 X는 아직 모르겠는데 뭐 콤마 Y라는 게 유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좌표니까 마이너스 P 콤마 Y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 말해 선분 PH의 길이는 얼마예요? Y좌표 같으니까 X좌표만 빼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P라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라는 눈빛인데 절대값 붙이셔야죠.
왜냐면 이게 지금 어떤 숫자를 가지고 정확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화된 상태니까 저 마이너스 P가 X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건 선생님이 그냥 가정한 것 뿐이에요. 이따가 그렇게 안 나오는 그림도 보여드릴 겁니다.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만 붙여주면 돼? 절대값 붙여주면 되죠. 왜냐면 큰 쪽에서 작은 걸 갖다 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절대값 x 플러스 p인데 어쨌든 이게 포물선이 되려면 저 둘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x하고 y가 가지는 관계식을 찾자죠. 그래서 양변을 갖다가 제곱을 한번 해주시게 되면 x-p의 제곱 더하기 y제곱 2. 얘가 절대값 x 플러스 p고 제곱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절대값 날아가겠지? 그냥 x 더하기 p의 제곱이 될 것이고 계산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y제곱이 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날아갈 거 p제곱 p제곱 x제곱 x제곱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px만 반대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y제곱 이퀄 4px라는 결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초점이 p, 0고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p로 주어져 있는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 이퀄 4px입니다. 함수가 아니라 했죠. y는 어쩌고 저쩌고의 형태로 하나로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한 포물선이 만들어지는 거다. 맞아요? 네. 기지개 한번 이렇게 피고 하세요. 기지개 펴요, 기지개.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저 선의 길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 포물선이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P가 0인 거는 의미가 없을 거야. 그러면은 초점이랑 준선이 만나니까. 그거 말고 만약에 P가 음수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P가 0보다 큰 케이스의 그림을 갖다 그려놓은 거고 만약에 P가 음수가 되는 거라면 P, 0라는 그 초점이 어디로 갈 거냐면 이쪽에 있겠죠. F, P, 0.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P인데 P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P는 오히려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맞습니까? 이것도 그래프는 똑같아요. y제곱 이퀄 4px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가질 겁니다. 다만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그림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케이스의 포물선의 방정식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었던 요런 녀석이요. 지금 이 기본 그림은요. 무조건 초점이 x축 위에 있고 준선이 x축에 수직한 경우를 이야기를 한 거고 반대로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초점이 f인데 0,p 그 다음에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건을 다르게 준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좌표 평면에 P가 그냥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갖다 그려보시게 되면 여기에 초점 F 0,P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며 아까 얘기했었던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모두 모아봤더니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얘가 식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x제곱 이퀄 4py가 나와요. x제곱 이퀄 4py.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을 p, x, y라고 놓고 마찬가지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은 x하고 y의 관계식을 찾은 거예요. 계산 안 할게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x제곱 이퀄 4py. y제곱 이퀄 4px와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있죠. x하고 y가 서로 자리가 바뀐 거니까. 이해되세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된 거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x제곱 이퀄 4py는 y제곱 이퀄 4px와 다르게 만약에 원한다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양변을 4p로 나눠서 y는 4p분의 1 곱하기 x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인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하니까 어쨌든 수능 수학으로 봤을 때는 수능에도 이제 뭐 좀 어렵고 한 이유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약간 끝판왕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뭐 나오는 학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뭐 포물선 이런 거 가르쳐줬다고 얘만 계속 내겠니 시험에? 안 내겠죠. 이런 거랑 똑같아. 옛날에 y는 x분의 1 그래프 열심히 가르쳐준 다음에 시험 보러 들어갔더니 y는 2x 플러스 3분 이따위 거 낸단 말이야. 기분이 나쁘죠?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니? 민수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계산 쉽게 만들어줄게. 이런 거 나왔어, 시험에.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대가리 쪼개야 되죠. 네. 대가리 쪼개셔야 돼요. 대가리 너무 크거든. 비속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2라고 만들어준 다음에, 이게 함수가 y는 x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이 녀석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얘는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y는 x분의 2라고 만들어주는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부터 왔는데 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준 그래프다 라고 해석을 하죠. 맞습니까? 이게 유리함수라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무리함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함수가 원래 그래요. y는 뭐 예를 들어 2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3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 있잖아. 이것도 뭐라고 해석해? y는 2x제곱이 있었는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켰어요. 그러니까 변합니다. 2x제곱이었을 때는 꼭지점이 0,0였는데 x축으로 1,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도 뭐로 바뀌고? 1,3으로 바뀌고 축의 방정식도 뭐로 바뀌어버린다? x 이퀄 1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이 특성이 변해요. 그게 2차 곡선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뭘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냐면 그러한 포물선들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y-n의 제곱 이꼴 4p 곱하기 x-m 이라고 만들어진 그래프를 해석해보자. 무조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라고? 기본함수부터 출발하라고 했죠? 기본함수가 뭐였겠니? y제곱 이퀄 4px였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y제곱 이퀄 4px라고 만들어 놓은 요 포물선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 녀석을 x 대신에 x 빼기 m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m만큼 그 다음에 y축의 양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맨 처음에 있었던 기본 그래프가 y제곱 이퀄 4px고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가정을 할게. p가 양수라 치면 얘가 0,0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올라가. 근데 그렇게 생긴 녀석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m, y축의 양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했으니까 물론 또 모르겠어. m이 양수인지 n이 양수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냥 그게 m이고 그 다음에 그게 n이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0,0에 있었던 요 꼭지점이 분명히 어디로 이동됐을까요? m,n으로 이동됐겠지. m,n으로 이동돼서 요게 꼭지점이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그래프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특성들이 다 바뀌는 거야. 뭐냐면 기본 y제곱 이퀄 4px는 여기에 있는 f 그러니까 p,0라는 점을 꼭지점 초점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x 이퀄 마이너스 p라고 하는 녀석을 준선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꼭지점이 이동했듯이 초점도 이동할 겁니다. 어디로 이동하게 될 거냐면 P,0가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되는 거니까 P 플러스 M, N이라는 점이 새롭게 구성된 초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들어지는 이렇게 생긴 직선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얘부터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직선 그러니까 x 이퀄 마이너스 p도 역시 평행 이동되겠죠. 근데 얘가 직선이니까 y축으로 평행 이동되는 건 의미 있다 없다? 없다. x축으로만 이동될 테니까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m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직선이 새로운 준선이 될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원래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축이 있었죠. 축이 y는 제로였죠. 맞습니까? 그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y 이퀄 n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상수함수가 새로운 축의 방정식이 될 거다. 이해되십니까? 기본이 있고 그 기본을 평행 이동된 것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2차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정이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1페이지에 1번입니다. 자, y제곱 이퀄 2x의 초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디서부터 가야 된다고? y제곱은 4px가 기본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p 값을 통해서 초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준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번 y제곱 이퀄 2 곱하기 x니까 y제곱은 4px 이렇게 되는 거니까 p가 얼마? 2분의 1이 붙겠죠. 그러니까 초점의 좌표 f는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 0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3번. 이번에 거꾸로 초점이 2,0고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2래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어서 초점이 2,0고 요렇게가 x 이퀄 마이너스 2가 준선이래.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기본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p가 얼마 그냥? 2인 거죠. 맞습니까? p가 2고 y제곱 이퀄 4px가 있고 x제곱 이퀄 4py가 있어요. 어떤 걸 이용해야 될까? y제곱 이퀄 4px를 써야 되겠지. 뭐를 근거로? 초점이 어디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 준선이 어디랑 수직하니까? x축이랑 수직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방정식은 y제곱 이퀄 4px 이렇게 정리해서 y제곱은 8x가 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뒤쪽으로 넘어가서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꼭 이런 식이에요. 5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 준선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걸 갑자기 물어봅니다. 우리 수업하면서 y제곱 더하기 4x 뭐 이런 거 안 했잖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요 개념이죠. 기본 형태가 뭐 된 걸로? 평행 이동된 걸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y제곱 이퀄 4px의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 5번에 1번 문제는 y제곱이 있죠. 마이너스 4y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얼마가 있으면 좋겠니? 4가 있으면 좋겠지. 근데 원래 식에 플러스 4x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 상수가 플러스 8이었으니까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요. 반대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인데 얘가 4 p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y제곱 이퀄 4px의 형태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출발은 y제곱 이퀄 마이너스 4x에서 왔겠지. 맞습니까? 그것을 평행 이동시켜 놓은 거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된 거지.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 녀석의 초점, 준선, 꼭지점을 물어보라 했는데
원래 게 초점 F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0. 준선 L이 얼마냐면 x 이퀄 1. 그 다음에 꼭지점이 얼마냐면 당연히 기본 형태니까 원점. 0,0였었고. 그것들이 다 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어디로 변했을 거냐면 이것도 x축으로 y축으로 저 규칙에 따라서 이동되었을 테니까 이 녀석의 초점은 마이너스 2,2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준선은 y축으로 평행 이동되는 건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x 이퀄 0. y축이 준선이 돼버릴 거고 꼭지점은 당연히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뭐 하면 된다고요? 기본 형태에서 평행 이동된 걸로 해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2번입니다. 5번에 2번이요. 5번에 2번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있어. 뭐 만들고 싶다고?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다고. 얼마 갖다 더해? 1. 그 다음에 원래 얼마가 있냐면 마이너스 2y가 있고요. 플러스 3인데 뒤쪽에 얼마? 2. 이퀄 0. 맞죠? 그래서 x-1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이고 반대로 넘겼을 때 2y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게 지금 y제곱 이퀄 4px가 아니라 어디서 온 거야? x제곱 이퀄 4py부터 출발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2y 마이너스 2가 4p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근데 2y니까 p가 얼마가 되면 돼? 2분의 1이면 되겠죠. 그래서 4p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y-1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x제곱 이퀄 4py라고 만들어진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켜 놓은 거다. x 대신에도 x-1, y 대신에도 y-1이 들어가니까 x축으로 y축으로 둘 다 공통적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준 거다. 그럼 x제곱 이퀄 4py 이 녀석은 초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얼마? 아니, 네, 평행 이동된 거 말고 처음 거. 처음 거 얼마예요? 0,2분의 1. 초점이 어디 위에 있어? y축상에 있다고. 왜냐면 형태가 x제곱 이퀄 4py니까. 오케이? 그래서 0,2분의 1이 초점이고 준선 L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꼭지점은 당연히 0,0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시킬 거다.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 초점은 1,2분의 3으로 준선은 y 이퀄 2분의 1로 그 다음에 꼭지점은 1,1로 이렇게 평행 이동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하나만 풀고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보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번 한 번만 해볼게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초점 F가 3,0야. 준선 X 이퀄 1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는 P,0 그 다음에 X 이퀄 마이너스 P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표현을 해보면 여기 1, 2, 3 그래서 여기가 F 3,0 그 다음에 요렇게가 준선 X 이퀄 1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느낌이 좀 오나요? 기본 형태에서 뭐 된 거다?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준 거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요 정보들 있잖아. 이게 초점을 찾을 수도 있고 준선을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찾기 제일 편한 게 누구니? 꼭지점 아닌가 사실? 왜냐면 무조건 꼭지점은 초반에 기본 형태는 0,0였었고 이거는 y제곱이 4px건 x제곱 이퀄 4py건 상관없죠. 그리고 그것을 x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하면은 그만큼만 그대로 갖다 더해주면 새로운 꼭지점의 좌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기준을 뭐로 잡아? 꼭지점으로 잡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에서 꼭지점이 누구죠? 2,0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형태의 포물선이 있고 그것을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켜 놓은 거다?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라고. 맞아?
그럼 기본 형태를 알아야 되겠지? 기본 형태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P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맞습니까? P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P지. 0,0이랑 P,0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봤을 때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얼마야? P가 1이네.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 형태가 y제곱 이퀄 4, 1, x, 즉 y제곱 이퀄 4x였겠네. 근데 그것을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킨다고? 이만큼 평행이동시킨다고.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y제곱 이퀄 4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게 6번에 나와 있는 초점과 준선을 줄 테니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하는 문제고요. 9번으로 잠깐 넘어오니까 9번에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취가 뭐야 아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x하고 y의 관계식이었지. 근데 포물선의 방정식도 원의 방정식도 결국에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냈지. 똑같은 거야. 포물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야.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왜 포물선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냐면 2,-2하고 점하고 x 이퀄 4까지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물어봤으니까요.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9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같은 점과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식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자취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을 물어보고 있는 상태고 f가 있는데 마이너스 1,4고요. 그 다음에 선이 하나 있는데 y는 제로예요. 이게 이 고정되어 있는 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은 y제곱 이퀄 4px가 아니라 뭐 이용할 거다? x제곱 이퀄 4py를 이용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고정된 그 f라는 점이 어디냐면 여기는 요 점입니다. 맞습니까? 자, 기준은 무조건 뭐를 이용해서 잡으라고? 꼭지점을 이용해서 잡으라고. 꼭지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초점과 준선의 가운데 있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주면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되겠죠. 맞습니까? 제가 꼭지점이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걔가 어쨌든 어디서 왔을 거냐면 여기 이런 형태부터 왔을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된다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뭘 구해내야 되는 거냐면 p를 구해내야 되는데 p는 아까 꼭지점에서부터 초점까지 거리라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4까지니까 여기 선분의 길이가 얼마죠? 2가 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는 x제곱 이퀄 4py였었고 그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은 8 곱하기 y 마이너스 2라는 요 식이 9번에 2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자취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2차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정의만 잘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갈게요.